자, 네, 진사로입니다. 71회 한능검 심화 재촬영분 21번부터 해설 강의를 계속하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줄근 이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이현적의 위필을 모신 경주 옥산서원인데, 이현적은 이른바 대윤과 소윤이라는 정치 세력 간 갈등으로 윤임 등 대윤 세력이 탄압받은 이 사건 당시 관련자들 처리를 두고 갈등이 생기자 관직에서 물러났고, 이후 양재역 벽서 사건에 연루되어 유배되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읽다 보시면 이 사건은 바로 나와야 합니다. 을사사화입니다. 이 을사사화라는 걸 알 수 있는 키워드가 대윤, 소윤, 특히 윤임 같은 대윤 세력이 탄압받았다. 이 윤 원형이 소윤이었죠. 이 파평 윤씨, 왕실 세력들 사이, 왕실 외척 세력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요 을사사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라 그랬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에 그냥 정답이 나오죠. 바로 3번. 왕실 외척 간에 권력 다툼으로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 예전에 드라마 중에 왜 여인천하 있었는데, 이게 이제 그 을사사화랑 관련된 그 시기를 다룬 드라마입니다. 이제 뭐 그게 있고, 당시에 뭐 이덕화 같은 이런 중견 배우께서 그 윤원영 역할을 맡으셨었죠. 자, 어쨌거나 요 을사사화는 왕실 외척 간, 그러니까는 이제 대윤, 소윤 둘 다 파평 윤씨입니다. 요 분들끼리 이제 다툼을 벌여서 여기서 이제 살인들이 피해를 입었던 이런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거 볼게요. 자, 김종직의 조의제문이 발단이 되었다. 요거는 무호사입니다. 연산군 때 있었어요. 이 을사사는 명종입니다. 요건 써놔야죠. 요 뒤에 양지역 벽서 사건도 명종이고. 자, 폐비 윤씨 사사 사건의 원인이 되었다. 사사 사건이 원인이 되었다. 요거 갑자사입니다. 이때 이제 김경필 같은 살인들이 처형됐죠. 이 둘 다 연산군 제위식에 있었던 일이에요. 자, 진성대군이 왕으로 즉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것은 중종 반정. 그 다음에 조광조 등이 반정 공신의 위훈 삭제를 주장하였다. 이 중종 반정의 그 공신들 위훈 삭제를 주장한 겁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기묘사화로 이어져요. 이때 이 위훈 삭제를 보고서 이제 훈구들이 열이 받습니다. 그래서 저 조광조 제거하자 이렇게 돼가지고 기묘사화가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참고로 양지역 벽서 사건은 이제 을사사화 이후에 있었는데, 이 을사사화랑 연결되는 사건으로 볼 수도 있어요. 이때도 역시 을사사화 후에 소윤, 윤원영 같은 요 소윤 세력이 그 잔당을 숙청한 거예요. 소윤이 대윤의 잔당을 숙청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뭐 정미사화라고도 불려요. 뭐 이건 참고만 하시고 22번 가겠습니다. 가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어요. 자, 임금이 여러 도의 명령을 내렸는데 운세가 좋지 않아 역적 이괄이 군사를 일으켰는데 여러 장수들이 좌시하여 수도가 함락되었다. 반역은 어느 시대나 있었지만 이런 역적은 없었다라고 돼 있죠. 남쪽으로 피난하기 결정하였다라고 돼 있습니다. 요거는 이괄의 난. 그러니까 인조 제위 초기예요. 인조도 반정을 통해서 즉위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반정 공신들에 대한 농공행상을 결정하는 과정 중에 이괄이 요거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난을 일으켰다라는 게 이괄의 난이었죠. 이때 인조는 공주 공산성까지 피란을 했습니다. 자, 나보시면 정명수가 심양에 있는 소현세자의 관소에 와서 용골대의 뜻을 전하기를, 세자가 이곳에 들어온 지가 이미 5년이 되었으니 어찌 먹고 살 길을 마련하지 않는가? 늘 지급해 줄 수가 있겠는가? 경작할 땅을 주어 내년부터 각자 농사를 지어 먹도록 하면 마땅하다라고 하였다는 거죠. 자, 요거는 지금 소현세자가 심양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현세자의 청나라 볼모 인질이죠. 요 생활 중을 묘사한 내용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때 이렇게 농사를 지어라라고 했으니까 농사를 지어요. 근데 이때 소현세자의 부인이었던 그 세자빈 강씨가 굉장한 수완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밀무역 같은 걸로도 부를 많이 축적했고, 그 다음에 이 농사를 지어서 그 왜 조선 사람들이 농사에 대해서 굉장히 그 우수하니까 여기서 이제 굉장히
좋은 작물들이 많이 나서 이제 그걸 또 팔기도 하고, 팔아서 번 돈으로 이제 포로를 사들여서 이제 조선으로 돌려보내거나, 아니면 이제 그 소현세자 밑에서 계속 농사를 짓게 만들거나, 이런 수완을 발휘하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어쨌거나 둘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을 찾아라 그랬는데, 이게 이제 그 소현세자의 청볼모가 병자로 한 이유다라는 걸 안다면 선지에서 답 찾기는 어렵지 않아요. 자, 선지에 보시면 이제 5번에 김상원 등이 남한산성에서 화의에 반대하여 항전을 주장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게 그 병자호란 때 있었던 일이죠. 이때 이제 그 김상원 같은 요런 분들을 우리가 보통 그 척화파, 그러니까는 화의를 배척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항전을 주장한 거고, 이제 김상원과 더불어서 이제 최명길, 요 최명길을 필두로 하는 주화파가 있었어요. 청나라랑 화의를 맺자라고 했던 게 이제 최명길 같은 주화파 분들의 입장이었고, 이제 김상원 같은 척화파는 항전을 주장했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이렇게 의견이 모아지지가 않습니다. 결국은 함락이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인조가 309 고두례로 이제 항복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관련된 거는 이제 그 국립진주박물관 영상으로 이제 굉장히 잘 고증해 놓은 게 있어서 그거 보시면 이해가 좀 빠를 겁니다. 자, 정문부가 길주에서 의병을 이끌었다. 이 정문부 장군은 그 임진왜란 때의 의병장이에요. 북관대첩이라고 부르는 그 전투가 있죠. 자, 삼수병으로 구성된 훈련도감이 설치된 것도 역시 임진왜란 때의 일입니다. 영창대군이 사사되고 임목대비가 유폐되었다. 요거 광해군 제위 시기에 있었던 일이고요. 이덕형이 구원병 요청을 위해 명해 청원사로 파견되었다. 이 오성과 한음에서의 한음 이덕형입니다. 요 분이 임진왜란 때. 그래서 결국 명나라가 참전을 하면서 조명연합군이 구성이 됐다라는 거죠. 자, 23번 가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물었어요. 자, 좌의정 최재공이 왕에게 아뢰었습니다. 뭐 무례배가 335 때를 지어서 상점을 개설하고 거래한다 하고 쭉 보니까, 물건 주인이 말을 듣지 않으면 난전으로 몰아서 결박하여 형조와 한성부를 끌고 가 혹독한 형벌을 당하도록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물건값이 날마다 치솟고 있다라고 돼 있죠. 자, 난전으로 몰아서 결박한다라는 게 이게 이제 금난전권을 뜻해요. 난전을 금지하는 권리, 시정 상인들에게 이런 권리가 있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폐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건값이 날마다 치솟고 있다, 이런 게 이제 폐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금난정권의 폐해를 다룬 글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이게 뭐겠냐? 결국 정조가 나중에 가서 이 금난정권을 없애버리잖아요. 그게 신의 통공입니다. 그러니까 이 금난정권의 폐해가 결국은 신의 통공의 배경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이 3번입니다. 신의 통공을 단행하게 된 배경을 조사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조 집권 시기에, 정조 제위 시기에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조가 결국은 신의 통공을 통해서 금난정권을 없애버려요. 그러면서 난전을 자유롭게 벌여도 된다. 즉, 상업활동을 장려하겠다라는 그런 정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물건값이 내려가고 백성들이 살기가 좀 더 좋아지지 않겠는가 해서 도모한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죠. 자, 정답은 3번이고, 개해약조의 체결 과정을 확인한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세종대왕식이죠. 이제 일본과의 그 삼포개항, 그걸 통해서 제한적인 교역을 허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가 작동법의 실시 목적을 파악한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그 오가 5개의 집 단위로 묶어서 이제 일종의 감시제도예요. 그러니까는 5개의 집 단위로 묶어가지고 이제 서로 감시하게 만드는 일종의 그런 제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토지 소유자에게 결작을 부과한 이유를 살펴본다. 요거는 균역법의 세수보충 제도입니다. 이제 뭐 결작뿐만이 아니고 그 선무군관포를 징수했다라든지 어장세, 염세, 선박세 등을 이제 국가 재정으로 귀속시켰다. 이게 이제 균역법의 세수를 보충하는 방법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풍용에 따라서 전세를 차등 부과하는 기준을 알아본다. 이게 그 연분구등법인데 세종대왕 시기에 나온 공법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옥도에 따라서는 전분 6등법이 있죠. 자, 24번. 밑줄근 이 왕의 재위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이곳은 조선과 청 사이의 경계를 나타내고자 세운 비석의 탁본입니다. 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바로 알 수 있죠. 이게 그러니까 백두산 정계비. 자, 이게 언제냐면 숙종 때입니다. 자, 국경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청에서 파견한 목국동과 이왕이 보낸 조선 관리들이 현재를 답사하고 세웠는데 서쪽은 압록강, 동쪽은 토문강을 경계로 한다는 내용이 새겨져 있다고 돼 있어요. 하지만 나중에 가서 이 토문강이 문제가 됩니다. 이 토문강이 실제로 이제 그 만주 지역에서 불렸던 토문강이냐 아니면은 발음이 비슷한 두만강이냐 이걸 두고서 또 영토 분쟁이 발생을 합니다. 다만 이 백두산 정계비는 숙종 때 건립됐다.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는 왕은 바로 숙종이다라는 걸 아시면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숙종 하면은 대표적으로 이제 뭐 백두산 정계비도 있지만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환국 정쟁이 3번이 발생해요. 경신왕국, 기사왕국, 갑술왕국 등이 있었어요. 정답은 4번입니다. 여러 차례 환국이 발생하였다. 그래서 서인과 남인 중 한쪽의 붕당으로다가 권력을 몰아주는 이런 일당 전제 체제를 계속해서 숙종이 운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 왕권은 비약적으로 강화가 되고 최종적으로 남인은 이제 갑술왕국을 통해서 회생불능의 지경으로 이제 몰락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인들이 정권을 완전히 장악하면서 그 이후에는 노론, 소론 뭐 이렇게 어쨌든 서인들 그 시대로 계속해서 가게 되는 거죠. 자, 그게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다면은 그 안용복. 이분이 왜 그 일본에 가가지고 독도가 조선의 땅이다라는 걸 이제 명시한 문서를 이제 받아오잖아요. 이런 것도 숙종 재위 시기에 있었습니다. 이제 그 정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최재우가 혹세무민의 죄로 처형되었다. 이거는 흥선대원군 집권식입니다. 저 최재우는 동학의 교조죠. 그러니까 동학을 창시하신 분인데 이제 동학을 창시한 거는 그 세도 정치 시기 때고 이제 혹세무민의 죄로 처형된 거는 흥선대원군 집권식입니다. 다만 요건 이제 병인양요 이전 정도로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병급 신류 등이 나선 정벌에 참여하였다. 요거는 이제 효종 때죠. 북벌론이 있던 그 시기인데 특히 요 신류 2부는 2차로 파견이 돼서 흑룡강 전투를 승리했다. 뭐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국왕의 친위부대 장영영 창설되었다. 정조 때죠. 그 다음에 정열이 모반 사건을 빌미로 기초곡사가 일어났다. 선조 때입니다. 이제 붕당이 형성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서인에 있었던 송강 정철이 주도해서 일으켰던 옥사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5번 갈게요. 밑줄 그은 이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제주도 유배지에서 부인에게 보낸 한글 편지인데 이제 유배 생활의 공공함과 함께 위독한 부인에 대한 걱정과 그리움이 있다. 독창적인 서체로 유명한 이분은 유배지에서 세안도를 그리기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세안도를 통해서 나와야 되는데 이분은 바로 추사 김정희. 자, 독창적인 서체라고 말하는 저 서체가 바로 추사체죠. 이거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세안도도 나왔죠. 사실 이 추사 김정희 학자에 대해서 기억해야 될 키워드가 3가지입니다. 추사체와 세안도가 있고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북한산에 있던 비석이 진흥왕의 순수비다라는 사실을 고증해낸 분이에요. 그게 선지에 있죠. 2번이 정답입니다. 이 3가지 키워드 전부 김정희 학자에 대한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다른 선지의 다른 학자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대승과 사단 칠정 논쟁을 전개하였다. 이건 퇴계 이황 선생이에요. 이분에 대해서도 3가지죠. 그 성악 10도. 도산서원 가면 볼 수 있습니다. 성악 10도가 있고 군주의 역할을 이제 도식으로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예안향약.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요 사단 칠정 논쟁입니다. 참고로 이 선생도 비슷한 키워드를 갖고 있어요. 성악, 집요.
그 다음에 해주 향약이 있고, 그 다음에 이분은 이제 동원문답이라는 책을 쓰셨다. 뭐 이 정도를 같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는데, 이제 비슷한 시대에 활동하셨던 학자분들로 이제 키워드도 비슷해서 제가 보통은 같이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자, 양명학을 연구하여 강화파를 형성하였다. 이거는 정제두라는 학자분이고요. 청으로부터 시연력을 도입하자고 권유하였다. 이건 이제 청나라의 역법이죠. 김육입니다. 이 김육학자에 대해서는 이제 시연력 도입,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다면 대동법의 전국 시행을 이제 많이 이렇게 노력하셨던 분이에요. 그 다음에 연하일기에서 수레와 선박의 사용을 강조하였다. 연암 박지원. 자, 이분은 이제 열하일기라든지 그 다음에 양반전, 허생전 같은 이런 작품을 쓰셨어요. 이제 당대 시대의 상황에 부합하는 이런 작품들을 쓰고, 이 양반전의 경우에는 당시 양반들의 행태를 비판한 작품, 그 다음에 허생전은 독점적 도매상인인 도고, 요게 이제 묘사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6번 갈게요. 다음 가상대화가 이루어진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며칠 전 주상께서 각 궁방과 중앙관청에 소속된 노비를 모두 양민으로 삼고 노비문서를 거두어 불태우라고 명하셨다는군. 자, 선왕께서 노비 추세관을 혁파하셨는데 그 뜻을 이어받으신 거 아니겠는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순조 때 있었던 공노비 해방에 대한 얘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선왕은 그러니까 순조 전의 왕, 즉 정조를 뜻하고요. 이제 공노비 해방이 된 거는 순조 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순조 때 이제 뭐 이게 세도 정치가 시작된 시기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노비 추세관, 요게 그 도망간 노비들을 잡아들이는 그런 관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 드라마 중에 추노 있잖아요. 추노. 그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이라는 게 결국은 세도 정치 시기, 즉 조선 후기 정도를 찾으면 됩니다. 이때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조선 후기가 아닌 걸 찾아주면 정답이 될 거예요. 이제 정답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는 영포외관에서 교육하는 상인, 이거는 조선 전기입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에요. 왜냐하면 이 아까 계해약조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때 이제 그 삼포가 개방이 됐어요. 삼포 개방이 된 게 부산포, 제포, 연포입니다. 그러니까 연포외관은 계해약조 때 개방됐던 외관이에요. 그리고 이게 임진왜란을 통해서 이 삼포가 폐쇄가 되는데 나중에 광해군 때 기후약조가 체결되면서 다시 열리는 곳은 이제 두모포 그리고 초량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연포에서 교역했다라는 거는 조선 전기를 뜻한다고 명확하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렇고 담배 농사를 지었다. 이거 상품 작물이고, 그 다음에 세째가에서 춘향전을 빌렸다. 이거는 한글 소설의 발전과 관련이 되죠. 그 다음에 관청에 필요한 물품을 납품하는 공인이 활동한 거는 대동법 시행 이후이기 때문에 역시 조선 후기고요. 그 다음에 송파장에서 산대놀이 공연을 벌이는 광대, 이것도 역시 서민문화의 발전이기 때문에 조선 후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7번 갈게요. 자, 밑줄근 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국왕의 혼인을 축하하기 위해 거행된 진할의 모습을 그린 궁중 행사도인데, 자, 화려함과는 달리 안동, 김씨 등 외척 세력이 세왕에 걸쳐 60여 년 동안 권력을 잡은 이 시기에는 국왕의 실권이 많이 위축되었습니다 해서 이 시기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세도정치 시기죠. 자, 이 세도정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걸 찾아라 라는 겁니다. 이때 이제 뭐 이 경우에는 뭐 신분제 동요, 뭐 납속책, 공명첩 이런 거 발행해가지고 양반들이 급속하게 증가하죠. 이런 게 있었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그 상민, 서민들은 살기가 더더욱 힘들어져요. 그러면서 민중 봉기가 발생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 정도는 기억하셔야 돼요. 홍경래의 난, 그리고 또 하나는 임술 농민 봉기. 이게 있는데
선지에는 지금 이 민중봉기, 특히 임술롱민 봉기랑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때 이 임술롱민 봉기 때 안핵사 박규수가 조사한 결과 삼정의 문란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삼정 이정청이 설치돼요. 이게 철종 제위 시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5번이에요. 삼정의 문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삼정 이정청이 설치됐다라는 건데, 다만 요 삼정 이정청은 제대로 기능은 못합니다. 세도정치 시기였다 보니까 이 당시 세도 가문들은 백성들 뜯어먹는 거에 아주 혈안이 돼 있던 상태였어요. 그래서 삼정 이정청이 제대로 기능할 리는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어영청을 중심으로 북벌이 추진되었다. 이거 효종 때입니다. 나선 정벌이 일어났던 그때예요. 윤지충 등이 처형된 신의 박해가 일어났다. 이거 정조 때입니다. 이때는 윤지충 주변인들만 처형이 되고 끝났어요. 이때 정조는 사실 천주교 신자들을 그렇게 처형해야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는 없었어요. 만약에 그 의지가 있었다면 본인이 가장 아끼는 신하, 즉 정약용도 처벌을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정조 입장에서는 천주교 신자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처벌할 의지는 없었다. 그래서 이제 윤지충 이런 분들은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라는 성리학적 원리에 위반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주변만 처벌을 했지만, 순조식이 들어가서 세도 정치가 시작되면서 이때 이제 신유박해, 그러니까 이제 정약용 주변의 남인들이 완전히 날아가게 되는 이런 일이 이어지게 됐죠. 자, 이필제가 영해 지역을 중심으로 난을 일으켰다. 이게 중요할 것 같진 않지만 이게 흥선대원군 집권 시기 정도에 있었어요. 근데 저 이필제 난이 이제 당시에 동학 교주였던 이대 교주였던 최시영, 이분의 지원하에 난이 일어나긴 했는데, 사실 요 이필제 이분은 프로 난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규합해서 난을 일으키는 이런 거에 대해서 완전히 프로였던 그런 분이에요.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죄송합니다. 네, 당백전이 발행된 거, 요거는 흥선대원군 집권 시기죠. 자, 이렇게 보시고 28번 가겠습니다. 가사건 이후에 일어난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우리나라에 전시한 어재현 장군의 수호자기를 찍은 사진인데 미군이 강화도를 침략한 가당시 광성보에서 항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죠. 자, 요거는 이제 신미양요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이 신미양요 이후에 일어난 사실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이 신미양요 이후에는 이제 그 전에 병인양요라든지 오페레트의 도굴시도 사건 이런 게 있었고 신미양요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척합이 건립되고 그 이후에는 이제 고종 친정이 되면서 개항돼요. 그러니까 신미양요 이후에 일어난 사실로 이제 척합이 건립이나 고종 친정 이후의 일을 꼽을 수가 있겠는데, 그 정답이 3번입니다. 종로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 척합이가 건립되었다라는 게 신미양요 이후의 사실이고, 이 외규장각도서의 약탈은 병인양요이기 때문에 신미양요 이전이죠. 홍경래의 난은 아예 그 전이고, 제너럴 셔머너 사건, 이것도 이제 흥선대원군 집권 시기지만 이제 신미양요 전의 일. 그 다음에 황사영의 백서 사건, 요거는 그 신유박해랑 관련이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순조 때입니다. 한참 전이란 얘기죠. 자, 요 정도로 말씀드리고 29번 가겠습니다. 자, 가나조약 사이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물었어요. 자, 부산항에서 일본국 인민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 이정은 심리로 정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개항장 주변 무역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건 이제 강화도 조약이랑 그 부속 조약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에 보시면 그 통상 지역에서 조선 입업 100리 이내, 이미 100리로 확장됐죠. 혹은 장내 양국관원이 의논하여 정하는 경계 안에서 영국 인민은 여행증명서 없이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다. 자, 여행증명서를 지닌 영국 인민은 조선 각지를 돌아다니며 통상하거나 각종 화물을 들여팔거나 구매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그러니까 여행증명서가 없으면 100리고 여행증명서가 있으면 조선 각지가 가능한 이런 조약이기 때문에 그보다 한참 뒤에 있었던
이제 조약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영국과의 조약이기 때문에 요거는 그 조영수호 통상 조약이에요. 자,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심지 이내,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행증명서가 없으면 백리고 여행증명서가 있으면은 뭐 제한이 없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 사이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이제 그 많은 규제들이 없어졌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표적인 그런 규제가 없어진 게 조청상민 수륙무역 장정 같은 게 요 사이에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조미수호 통상 조약이나 조청상민 수륙무역 장정 같은 걸 통해서 이제 그 전에 강화도 조약 때 있었던 규제들이 많이 사라지게 됐다라는 거죠. 이 사실이 이해가 갔다면 정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바로 4번이에요. 조청상민 수륙무역 장정을 통해서 그 청나라 상인들이 내지까지 들어서 무역할 수 있게 됐고, 그렇다면 이제 그 이후 체결되는 다른 나라와의 조약은 전부 다 내지 무역이 가능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이 된다라는 거죠. 자, 거문도의 불법 점거, 요거는 이제 그 갑신정변 이후 조영수옥 통상 조약보다도 뒤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남양근묘의 도굴시도, 요거는 뭐 개항 전이죠. 흥선대원군 시기이기 때문에. 절용도의 조차를 요구한 러시아 공사, 이거는 1890년대인데 독립협회가 폐지했습니다. 독립협회가 이 요구를 철회시켰죠. 그 다음에 텐진 조약에 따라서 조선에 철수한 일본 군인, 요거는 이제 갑신정변 이후. 이 거문도 불법 점령도 갑신정변 이후예요. 이제 연도로 보자면 이 조영수호 통상조약이 1883년입니다. 조미수호 통상조약보다 1년 뒤에요. 조청상민 수륙무역 장정도 1882. 그러니까 이제 조미수호 통상조약과 조청상민 수륙무역 장정이 둘 다 이제 1882년인데 그보다 뒤에 이제 맺어졌고 갑신정변이 그 뒤에 나오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30번 갈게요.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가지고, 자, 한국의 무형문화유산 나와 있습니다. 궁중 무용 중 유일하게 사람 형상 가면을 쓰고 추는 춤, 5명이 중앙과 동서남북을 상징하는 5가지 색깔을 입고 춤을 춘다 라고 해서 요 무형문화유산을 통상 오방 처용무라고 불러요. 이제 보통은 오방을 생략하고 처용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때 사용되는 5개의 색깔을 우리가 보통 오방색이라고 부르고 이제 처용무가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악귀를 물리치는 벽사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게 바로 처용무에 대한 뜻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 이걸 안다면 정답은 나와요. 바로 1번 처용설화를 바탕으로 했다라는 거죠. 귀신이 들어와 가지고 이제 아내를 겁탈하려 하는 거를 내쫓았던, 이제 그러면서 그 귀신을 물리쳤던 이런 처형설화를 바탕으로 한 겁니다. 자, 종묘에서 행하는 재양 의식은 종묘 재례악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부처의 영취산 설법 모습을 재현하였다. 요거는 불교에서 말하는 영산제. 그 다음에 창과 안일이 너름새 등으로 구성된 것은 판소리라고 보시면 되겠고, 양반이나 파계승 등을 풍자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걸로 대표적으로 봉산 탈춤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 문화유산 문제는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고, 자, 30번까지 설명을 드렸죠. 31번부터는 다음 영상으로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